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경쟁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AI 또 반도체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향후 산업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 많이 바쁘셨겠어요. 뭐 AI 반도체 뭐 난리가 나가지고 연휴 중에 터져가지고 연휴 네. 중에 연휴 끝나자마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호출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그러다가 또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네요. 아, 반도체 패권 전쟁, 부재가 보니까 10년 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 다 해버리시면 책이 안 팔립니다. 그렇죠. 키워드 정도만 그냥 궁금할 정도로 해서 네. 책을 사보게끔 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다녀간 거죠? 아직 이미 주요 미팅들은 거의 어제까지 어제까지는 다 마무리가 마무리하고 SK그룹하고 했고 네. 카카오랑 했고 삼성전자하고까지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CEO들을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작년에 왔을 네, 때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근데 아마도 그 기폭제가 됐던 게 딥시크가 그때 아닐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독주였잖아요. 오픈AI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강한 경쟁자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엔비디아의 좀 비중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결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도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을 하니까 네. 이제 한국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쨌든 다 아우러서 어쨌든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와서 어쨌든 협업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을 까 구체적인 뭐 건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나 보면은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픈 AI하고 협업이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어제 회동 오후에 내용은 사실은 이제 네. 삼성전자 회의가 있었고요. 네. 근데 저희 그 회의의 참석자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추측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샘 올트만만 온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같이 왔고 아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배석을 했냐면은 영국의 암사의 CEO도 배석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암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세 회사가 한꺼번에 삼성전자 만났을 때는 네. 여러 가지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음. 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삼성전자의 자체 AP, 엑시노트의 원천 설계를 암사 걸 갖다 계속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암사하고 보면 삼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객으로서 유지를 해왔었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백악관까지 가서 이제 그 오픈 세레머니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스타게이트라는 굉장히 한 4, 5년에 걸친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이제 소프트뱅크가 자금원으로서 이제 주도적으로 한 역할인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서도 보면 엔비디아는 배제됐잖아요. 예. 오픈 AI하고 그다음 오라클, 예. 소프트뱅크 맞아요. 그런 면에 보면 뭔가 새로운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메이저인 기업들 외에 뭔가 파트너십을 하고 싶은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욕구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방면의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한국 기업들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네. 삼성 같은 경우도 휴대폰 AI 휴대폰에 기존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이걸 과연 오픈 AI 거를 사게 될지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스타게이트의 자금과 그다음에 기술 파트너로 정말 들어가게 될지 아하.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디램만 있는 게 아니라 HBM이 물론 핵심이긴 한데 파운더리까지 예.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픈 AI가 직접 칩을 설계를 하고 TSMC 대신에 일부를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가 네네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사자 회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였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방면의 얘기가 논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대단합니다. 나오는 면면들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굉장한 거물급들이거든요. 거물들이네요. 근데 예. 지금 한 자리 이렇게 모은 자체가 아마 최초일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게 한국에서 만났다는 건 CES나 이런 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 찾아와서 만났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상당히 큰 비중의 대화가 나눠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대만 TSMC, SMIC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지금 올해 뭐 공격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이 좀 적자다 보니까 지금 원가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뭔가 좀 다른 상반된 행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DS 부문장께서 예. 당분간 D램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D램에 할 정도로 전념하겠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전체 역량과 이제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는 거로 봤을 때는 여전히 메모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네네. 있는데 주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를 생각했던 파운더리가 더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형님이 일단 든든하게 지켜줘야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아우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현재는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주력 메모리 쪽에서 흔들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의 재배치 같은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영진의 어떤 위상 같은 것도 봤을 때도 당분간 파운더리보다 메모리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메모리에서도 뭐 낸드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D램 쪽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HBM도 결국은 이제 D램 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뭐 CES에 보면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그 사실은 저가 AI를 할 수 있는 그래픽 칩셋, 지포스를 이제 새로운 모델을 소개를 하면서 마이크론에게 들어갔다, 초도 물량에 들어갔다라는 것들.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 면에 있어서 GDDR까지도 조금은 경쟁사에 밀리는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D램에서 세계 1위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후에 네. 다른 쪽에 좀 여력이 되면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파운더리 쪽의 투자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TSMC는 지금도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또 미국 쪽에 이미 엄청난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보니까 일본의 집행도 벌써 됐고요. 그래서 공장을 그쪽에도 좀 속도를 내면서 2나노 이하의 선단 공장을 짓게 되는 것 그런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특히 뭐 기술로 보면은 약간 레거시 공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네. 7나노 이하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 주력으로 하고 있는 3나노, 4나노 혹은 2나노 미만은 아예 일단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레거시 공장 위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고객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TSMC 일부를 가져가는 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대부분이 중국 로컬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네. 하지만 결국은 중국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시장을 뺏기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이제 침식당하는 효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하니까 공격적인 이제 확장이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만 약간 파운더리 시장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사님, 좀 전에 저 이제 나노 관련해서 이렇게 CG도 나오고 했는데요. 우리 반도체 투자하시고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기본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익숙지 않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나노가 뭔지부터 해가지고 요 좀 간략하게 그리고 요 나노 관련해서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뭐 지금 TSMC는 1나노까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노라는 네. 게 그냥 물리나 수학에 쓰는 단위인데 단위. 우리가 밀리미터까지는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터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밀리미터가 100분의 1미터인 거예요. 그렇죠. 네. 100mm가 네네네. 1m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작아지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위들이 나오기 시작을 네네. 하게 돼서 네.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가 되는 마이크로. 거고 100만 분의 1미터가 되는 네. 거고요. 1 마이크로미터는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 네네. 10의 6승인데 분모로 들어가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나노가 다음 10의 9승분의 1이 되게 돼요. 10의 9승분의 1. 10의 9승. 10의 9승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트릴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1조분의 1미터 뭐 이런 예, 식으로 되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말로 해도 어려워지니까 예. 그러니까 용어를 만들어서 나노. 예.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를 나노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나노미터의 회로 선폭을 말하는 거니까 네. 라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자로 재보면은 10의 9승분의 1미터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나노미터가 이제 우리 D램이나 로직 공정에서는 이미 3나노, 2나노, 1나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가장 작은 회로 선폭을 얘기하는 거라서 회로에 그 반도체의 모든 칩이 다 그렇게 작은 것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네. 가장 작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큰데 넓은 데는 또 굉장히 넓은 게 들어가죠. 뭐 네네. 0몇 마이크로까지도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인텔 같은 경우에 지금 1.6나노, 1.8나노 때 지금 양산을 시작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네. 일부 고객이 있고요. 예. 특히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TSMC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미국의 핵심이나 특히 방산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 기업한테 잘 물량을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나사에는 미국 국적 사람들만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작년에도 인텔이 굉장히 파운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연말에
30억 불 수준의 방산 제품을 수주를 했습니다. 인텔에서. 인텔에서. TSMC는 안 주겠죠, 네. 방산 제품은. 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라는 하나 굉장히 강력한 메리트가 있고 TSMC가 지금 미국에 지으려고 하는 것도 2나노급 내지는 그 밑에 급의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 최선단.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산 목표가 이제 계속 이제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네. 있습니다. 네. 1.8나노, 1.6나노가 있는데 양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보면 되고요. 연구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관련된 로드맵을 조금 지연시키고 수정하는 타이밍에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러다 보니까 인텔과 TSMC에 비해서 이제 2나노 밑으로 가게 되면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고요. 왜냐하면 TSMC나 인텔은 이미 고객이 있어요. 네. 2나노 밑에 대해서. 네네. 근데 삼성전자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 개발을 완성해 놓겠다는 거라 아. 그런 면에 있어서 상업성 측면에서는 갭이 좀 많이 커져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라피더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원래 2027년에 1.8나노, 1.6나노 양산을 가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고객이 이미 생겨보니까 수주 물량이 생기다 보니까 더 당기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경쟁자가 지금 등장할 가능성이 좀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초미세까지로 내려가면은 뭐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 이게 반도체에서 예. 우리가 무화의 법칙에서도 계속 칩의 성능이 좋아지면 회로 선폭이 작아져야 되는 작아져야 그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비례하는 값이 되는 그러니까 반비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작아질수록 작아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좋아진다. 뭐냐면 선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더 적은 전력으로도 가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라는 게 네. 반도체 가장 기초 단위인데 예. 트랜지스터라는 건 그냥 온오프 스위치예요. 예. 근데 더 작은 전력으로도 온오프 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줄어드는 예. 것. 그래서 모바일 제품으로 가면은 굉장히 저전력 소모가 중요해지니까 예. 그것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또 회로 선폭이 줄어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하. 그래서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로직 칩으로 하면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고요. 네. D램으로 하면 회로 선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더 빽빽하게 우리가 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점 때문에 끊임없이 미세 선폭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게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우리가 따르지 못해요. 무어의 법칙은 이미 무어의 법칙. 2005년도 이전에 무너져 버렸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칩의 공정 미세화 속도를 무어의 법칙과 비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한 10% 20% 정도 오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것 같습니다. 플러스를 해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 보니까 네. 그 얘기는 이론적인 D램의 공정 미세화 속도가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능해지는 게 점점 많이 느려지고 있다. 네네. 느려지고 있다. 이 얘기는 선도 업체들은 도망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게 후발주자들은 추격이 훨씬 좋아졌죠. 아. 왜냐하면 후발주자 아직도 더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레인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잔걸음으로 도망가는데 쫓아오는 사람은 성큼성큼 지금 쫓아오는. 그래서 중국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기서 얘기입니다. 나온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지금 보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TSMC랑 많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2위잖아요. 그럼 밑에 중국 업체들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제가 확인할 때 가장 네. 최근 데이터는 3분기, 작년 3분기까지인데 그때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이 9.3% 네. 여전히 2위에 있었는데 네. 한때 19%까지 갔던 걸 생각해 보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네.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의 3개사가 탑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탑 10 중에 3개 업체가 이미 중국 업체라는 것이 이만 충격이기도 한데 예. 그중에 가장 마티형격인 SMIC는 삼성전자 바로 밑에 3위까지 올라왔고 3위로 올랐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전통적인 강자였던 대만 UMC와 미국의 글로벌 파운더리를 밀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추격하네요. 속도로 추격했다는 예. 얘기고 근데 여전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6%니까 삼성하고는 3.3%포인트 차이가 나긴 하지만 중국 3개사를 합치면 9.1%가 되니까 삼성전자 하나와 중국 3기업을 같이 대결한다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게 3분기 데이터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 파운더리 점점 낮아지는 추세 가운데 있고 그렇죠. 중국은 올라오는 그 추세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확실히 뭘 볼 수 있냐면 2분기에서 3분기의 매출 증가율 보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10몇 %로 뚝 떨어졌는데 네. TSMC와 중국의 3, 4마 유일하게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까지 연장된다고 보면 굉장히 격차가 좁혀졌거나 역전될 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D램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밀릴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파운더리 쪽에 힘을 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지금 이제 또 결국 뭐
D램에서 이제 HBM 얘기가 한참 몇 년을 주도했으면 이제는 또 차세대 AI인데요. AI 메모리 뭐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자체적인 AI 반도체 개발하겠다고 했고 이 말은 뭡니까? GPU 없이도 AI 연산이 가능한 NPU를 개발한다? 이게 예. 또 결국에는 로직 예. 디바이스거든요. AI 네. 쓰는 것들이. 근데 로직 디바이스가 혼자 쓰는 건 아니고요. CPU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래서 CPU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역할을 GPU와 CPU와 HBM의 역할을 비교를 해보자면 네. 자, CPU는 총사령관인 거예요. 예. 네. 여기서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줄지 결정해서 본인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해요. 네네. 계산기가 GPU입니다. 네. 계산기가 그러니까 GPU는 GPU. 혼자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빠르게 계산기인데 계산기는 사실 컴퓨터인 거잖아. 사람이 있고 컴퓨터가 있는 것 같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산을 총괄하는 두뇌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계산기가 많으면 네. 동시에 여러 연산을 확 걸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동화 네. 시스템을 네. 통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CPU는 조금 들어가고 네. GPU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현재 호퍼칩 블랙칩의 원리인 거고요. 네. 아하. HBM은 어차피 연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메인 저장 장치는 따로 있죠. 그 예. SSD가 됐던 뭐가 됐던. 예. 근데 거기까지 한번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칩과 칩 사이에는 여전히 구리배선으로 지금 데이터가 갑니다. 굉장히 느린 거예요. 예. 병목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그러니까 메인 칩과 우리 메모리 사이를 적게 데이터가 왔다 갔으면 좋겠다. 웬만한 것들은 그냥 메모리 내에서 해결을 해라라는 이제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 그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PIM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는데 HBM으로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하나의 두뇌가 GPU 하나가 한 열 몇 개의 메모리하고 교신을 해야 했어요. 예. 근데 HBM 하나로 쫙 쏴버리니까 네. 훨씬 적은 수의 메모리하고 교신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확 높이는 거. 그게 HBM의 등장의 역할인 네.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여전히도 지금 이제 CPU가 필요하지만 이 GPU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GPU만 하는 게 아니라 NPU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여전히 비싸고 효율성이 떨어지만 CPU만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두뇌가 몽땅 다 해버리겠다는 거죠. 계산기 말고 천재가 암산을 해버리겠다. 예. 그게 예, 이제 CPU인데 예. 현재 AI에서 수요자들의 필요로 하는 AI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냥 단순한 계산 주판이 많으면 되는 수준인 거예요. 음. 고성능 컴퓨터로 한두 사람이 작업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AI의 수준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네, 수준이. 네. 그러다 보니까 GPU가 현재로서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연산만 할 수 있는 단순 계산기나 주판이지만 이걸 100만 개 깔아버리면 굉장히 CPU보다 빠르다라는 것들이고요. 근데 NPU라는 거는 약간 CPU의 역할도 할 수 있고 GPU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프로세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보다는 NPU 쪽의 개발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NPU라는 건 뉴로모픽 세미컨덕터인데 그쪽에 현재 양산 이미 하고 있는 업체는 보면 구글이에요. 구글 제미나이는 이제 텐서 CPU라고 하는데 그게 NPU의 일종이어서 이미 NPU에 상용화돼서 삼성 AI 폰에 들어가는 게 구글 제미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폰에 들어있는 AI는 결국에는 NPU 방식을 이미 쓰고 있는 거죠. GPU 방식이 아니라. 네네. 근데 오픈 AI는 GPU 방식의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전반적인 흐름인 거예요. 최종 그 빅테크 기업들의 원하는 방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NPU 쪽에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구글은 자체 칩을 개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NPU의 역할은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거다. 네. CPU가 들어가게 하지만 물량으로 보면 GPU가 훨씬 크니까 네. 그 부분을 NPU가 대체 일부가 하게 되면은 NPU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NPU가 사실은 양산에서 하기에는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개발이 좀 더 돼야 된다는 게 연구하는 아카데믹계 교수님들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나오셨으니까 딥시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딥시크 현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뭐 엔비디아 독주 시대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게 전또 보급형 프리미엄 이렇게 좀 나눠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딥시크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극과 극. 쇼킹한 게 등장했다. 예. 저거 그냥 잠깐 반짝이다. 아. 그렇죠. 우리가 신문 예, 기사를 예, 봐도 예. 방송의 전문가들 의견도 조금 많이 갈릴 수밖에 네네. 없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딥시크가 발표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2주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S25의 언팩 행사를 네. 한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언팩을 했다고 예. 해서 이게 정말 이 시장을 판도를 바꿀 만한 게 될 건지 네. 이게 얼마만큼 많이 팔릴지를 현재 예. 예상할 수는 없어요. 예. 단지 초기의 모델에서 얘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나 하드웨어 스펙을 보고 괜찮은데 정도 판단이 나오는 건데
아직 딥시크는 그 정도만 가지고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그거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론 과정을 다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예. 그 추론 과정대로 다른 사람도 정말 비슷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데 제가 뭔가 속이고 한 건지에 대해서 네. 전문가들이 이거 돌려보면서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딥시크의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일날 다음날 미국 빅테크들의 반응, 백악관의 반응을 예. 봤을 때 보통 미국이 쉽게 호들갑 떨지는 않아요. 특히 그렇죠. 중국에서 예, 뭔가 예, 나왔다고 했을 예, 때는 예. 평가 절하하는 측면이 강하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나왔던 세 가지 반응을 제가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나온다. 네. 하나는 굉장히 싸다고 했는데 뭐 18분의 1 가격이라고 했는데 너네 무슨 뭐 R&D 기용 뺐고 뭐도 뺐고 그다음에 얘네들 학습 과정에서 했었던 그 AI 데이터 센터 그 임대 비용 다 뺐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우리도 다 빼면 훨씬 싸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딴지를 하나 걸었고요. 근데 너네 그 오픈 AI 쪽에 우리가 증류라는 반도체 학습 과정이 그 기술이 있어요. 네. 오픈 AI 데이터를 증류 과정을 증류 기술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쓴 거면은 일종의 도둑질 아니냐. 아하. 반응인데 사실은 그거는 합법적인 AI 학습 기술 중에 하나인 거긴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란 특수성을 말하면서 너네 정보, 개인 정보가 굉장히 누수하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고객의 동의 받지 않고 무슨 네.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에서 고객 개인 정보를 확 가져다가 지금 했으니까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싸게 된 거 아니냐. 세 가지로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 딴지를 거는 건데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기대했던 얘기는 없어요. 딥시크의 퍼포먼스가 엉터리다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하. 그게 퍼포먼스가 포인트네요. 심지어는 백악관에서도 재미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굉장히 비싸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 다 너네도 싸게 할 수 있는 비싸게 폭리 취한 거 아니냐. 아쉬운데 그 얘기를 저희가 다음에 좀 모셔서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쉽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기가 저도 굉장히 애매하지만 더 재미있는 건에서 우리가 다음 기대치를 높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